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시간인데 아까 테스트 간단하게 봤고요. 자, 오리엔테이션도 잠깐 했고, 수업 들어갈 텐데요. 녹화가 앞부분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신입생들이 있어서 앞부분에 녹화가 좀 필요해서 다시 녹화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강의가 돼 있습니다. 실제 수업했던 영상이니까 그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테스트 봤던 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고 실제의 난이도가 한영애고 1학년은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리고 난이도는 이 정도구나. 나는 몇 개나 아는구나. 진짜 어렵구나. 여기서 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텐데 과연 변형돼서 나오면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느껴보는 첫 시간 수업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수업은 이제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씩 강의를 가면서 할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해석을 하지만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 나이든 베테랑, 퇴역, 군인은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타겟 단어거든요. 근데 아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힌트는 좋습니다. 의미. 뭐뭐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 이 교재는 한영애고에서 서지연 선생님 교재인데요. 이런 교재 스타일은 처음으로 고1에서 시도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교재는 선생님이 뒤쪽에 이제 GRE 901을 넣어놨습니다만은 선생님의 교재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강의한 지 한 3, 4개월 만에 학교에서도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일한 강의 교재 방식으로 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 대해서 문맥이 앞뒤에 문맥이 없는 상태로 해석을 하는 구문 연습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래서 답이 이게 맞지만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중복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프린트입니다. 두 번째 프린트인데 첫 번째 프린트도 할 겁니다. 두 번째 프린트인데 첫 번째 힌트는 이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이게 답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게 답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답일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줘가지고 뜻을 구체화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힌트를 줘도요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보시면 이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도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런 뜻이다라는 거거든요. 나이든 베테랑은 답은 이거죠. 하프죠. 하프 아시죠? 띵띵띵띵 하면서 이렇게 끝없이 얘기하는 드리리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얘기하다. 온이 계속해서라는 뜻을 가지고요. 하프도 계속 말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했다. 그의 기억에 대해서 한국 전쟁에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하니스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하니스는 도구라는 뜻이 있어요. 도구, 툴이죠. 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하다인데 그냥 이용하다가 아니고 자연이나 어떤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에너지로 이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을 에너지로 이용하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유즈는 단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걸 유즈라고 그러고 이 하니스는 뭐뭇을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쓰는 걸 말한다. 이런 얘기고 하프는 끊임없이 말하다. 해스는 계속 졸라대다. 재촉하다. 괴롭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하면서 여러분이 타겟단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신을 잘하려면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가보는데 아까 했던 거 기억나면서 The old veteran 뭐 했다? harped on about his memories of the Korean War 이렇게 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외워지면 아까 했던 문장을 1독, 2독, 3독을 하시고 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이렇게 문장이 자연스럽게 외워져야지만 이 문제에 전치사가 바뀐다든지 또는 전치사가 about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전치사가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메모리가 단수였던가 복수였던가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돼야 되는 거죠. 한영 내신은 특히 본문 이해나 본문의 한 단어 변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완벽하게 애워놓고 이 애워진 데서 어떠한 변형이 일어났나, 어휘적 변형이 일어났냐, 문법적인 변형이 일어났냐, 아니면 이 패시지를 가지고 이 패시지와 일치하는 문제를 푸는 것, 또 이 패시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몇 개냐?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30문장이 안 돼요, 한과가. 그래서 2가씩 봤으니까 60문장만 외우면 중3 때 내신을 커버할 수 있었을 건데, 특목고에서는 600개의 문장 정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600개 정도 외우면 중학교의 공부량이 10배를 하셔야 돼요. 난이도도 어렵고 문장도 길고 어려운데 10배가 되는데, 실제로의 몸에 느끼는 건 20배 정도의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가 쉽지 않다. 결국은 한영 내신을 잘하는 방법은 본문 지문을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학생과 외울 수 없는 학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는 학생은 1, 2, 3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 능력이 되니까 안 되는 친구들은 4에서 9등급을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많이 이해 가셨죠? 다 외우신 다음에 이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 변형이 올바른 변형도 있고 틀린 변형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 1대는요 90점만 맞고 1, 2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80점 후반부가 가도 2등급, 3등급도 맞을 수 있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데 고2가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2 때는 90점대에서 1, 2, 3등급 또는 93점에서 막 1, 2, 3등급이 다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한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또 어려운 문제 난이도 배점이 큰 걸 맞췄냐 적은 걸 맞췄냐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래요. 똑같이 틀렸는데도. 난이도 경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합니다. 이제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 두 전쟁하는 싸우는 국가들은 뭐 하지 않았다. 아는 단어 나왔죠. 기쁘도. 기쁘다 굳이 오셨네. 그죠? 다르다라는 뜻이고, 답이 아니에요. 리서렉트는 부활시키다, 구하다라는 뜻이고, 레콘사일은 뜻이 두 개입니다. 일치시키다 하고 화해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치시키다, 화해시키다. 뭔가 의견을 일치시키는 건 결국 화해시킨다는 의미가 되지요, 결국은. 그렇지만 의미적 분한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뜻이죠. 일치시키다, 화해시키다. 그들의 차이들을, 그 두 싸우는 나라들은 그들의 차이를 뭐뭐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절트인, 리절트는 결과라는 뜻인데 명사로, 동사로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리절트인을 쓰면 뭐뭘 초래하다, 리절트 프롬을 쓰면 뭐뭐로부터 발생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면 일련의 전쟁을 초래했다 이렇게 되겠죠. 일련의 전쟁으로부터 발생했다. 이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면 휘치는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중학교 때 문법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콤마가 있든 없든, 콤마가 없으면 수식하는 거고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나눠지는 것이고, 접속사는 and하고 but하고 for하고 do하고 네 가지 접속사로 나눠지는 것이고,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받는 거면은 the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겠죠. 만약 디퍼런스가 단수였다 그러면 it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학교식을 하면 이 which의 선행사는 differences, 차이점들이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식으로 가면 which의 선행사는 세 가지가 돼요. 앞에 명사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앞부분 일부인 구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 앞문장 전체인 절,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 있습니다. 계속정법일 때. 그러면 which의 선행사가 누구냐라는 것을 찾는 문제가 아주 시험지 잘 나오고, 이게 which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단복수, is냐 아냐 구분하는 문제도 또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which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칭해서 찾는 문제도 출제가 되죠, 답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 차이점일까요? 선행사는? 아니면 앞문장 전체일까요?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그 두 싸우는 나라들은 그들의 차이점을 일치시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초래했다. 일련의 전쟁들을. 그러면 그것은 뭐야? 차이점들이야? 아니야. 차이점을 해결하지 못한 거, 일치시키지 못한 것, 즉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and it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구나 절이 될 때 우리는 구나 절, 투부정사나 대절은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대명사 it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and it 이렇게 되겠어. 이해가시죠? 또 하나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리절트는 발생되라는 자동사죠. 자동사이기 때문에 BPP, 수동태, 여기서는 were가 되겠죠. were resulted 이렇게 수동태로 나오면 오답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다 해결됐습니까?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독해를 이렇게 하고 나면요, 단어가 자연적으로 흡수돼야 돼. 한 문장을 그래서 한 번 해석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해석해서 자연스럽게 싸우는, 다르다, 부활시키다, 구하다, 화해시키다, 일치시키다, 몸을 초래하다. 그럼 몸을 초래하다는 건 cause라든지 bring about든지 lead to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result from은 몸으로부터 발생하다는 뜻이니까 spring이 봄인데 봄에는 뭔가 스프링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spring from 몸으로부터 발생되다. come from 당연히 맞고요. stem from 한번 보겠습니다. stem은 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tem cell 그러면 줄기세포가 되는 것이고 stem from 그럼 몸으로부터 발생하다는 뜻이고 stem 뒤에 목적어를 쓰고 from ing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kin 목적어 from ing와 같아요. kin 목적어 from ing는 무슨 뜻이냐? 목적어가 뭐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keep은 prevent하고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또 stop하고 같습니다. 또 뭐하고 같습니까? hinder하고 같습니다. 또 뭐하고 같습니까? prohibit하고 같습니다. 이게 동의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이게 끝나기 때문에 처음에만 많지 쉽습니다. 그다음에 일련의 전쟁들, 그 다음에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A series 뒤에 a range of, a variety of 뒤에는 무관사 복수명사가 오죠. 여기 정관사를 쓴다든지 단수명사가 온다든지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머 포인트까지 정확히 찝어주십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해봐. 이 문장은 어떨까? The two warring nations didn't reconcile their differences, which, 콤마 뒤에는 관계대명사 what이나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수능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 포인트죠.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resulted in a series of 전쟁, wars. 이렇게 되겠죠. 애워지셔야 된다고. 다 해봐요. 다시 다 해봐. 여러분이 해야 돼. 강의는 듣는 게 아니라 active study,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가 혼자 행위를 할 수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런 완성의 과정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이 다시 점수를 만드는 거죠. 1등급도 만들고. The two warring nations didn't reconcile their differences, which resulted in a series of wars. 이렇게 되겠죠. 문장이 자연스럽게 애워져야 된다. 이렇게 애워지지 않으면 결국 뭐다? 그렇죠. 시험에서는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변형?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대우는 선생님들. 뭐라고 말해? 야, 여러분들 애워도 소용없어. 애워가지고 니네 시험 대비하려고 하지. 선생님 문장을 변형할 거야. 변형할 거야. 변형을 아주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본문이 A라는 원형이 알아져야지 이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고, 두 번째 A라는 원형이 알아져야지 의미적으로 일치가 되는 변형인지 의미적으로 다른 변형인지 또 어휘적인 변형인지 논리적인 변형인지 문법적인 변형인지를 판단해서 두 개가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올바른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를 판단하고 이것들이 모여있는 개수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 지문이 10개가 주어졌는데 10개 중에 틀린 게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맞췄는데 마지막 한 문장만 까리까리해. 그러면 결국은 9개를 해결했지만 나머지 1개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면 9개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틀린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 문제는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맞추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 틀렸어 안타까워하는데 내가 1개 때문에 틀렸건 9개 때문에 틀렸건 결과는 똑같습니다. 틀린 겁니다. 0점 처리되는 거지 그 문제는. 자, 그 문장 했고 이제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배우가 희망했을지라도 스케스는 격리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얘기입니다. separate하고 같습니다. 분리시키다, 격리시키다. 슬래시는 자르다라는 뜻이죠. 컷, 자르다. 셔크는 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셔크. 샤크가 뭐야? 상어죠. 상어가 샤크가 오면 셔크 해야 됩니다. 상어가 오면 피해야 되겠죠. 어보이드의 의미죠. evade 피하다라는 단어죠. run away, get away하고 같겠습니다. 그 배우가 과거 완료죠. 희망했었을지라도 분리시키기를 그 자신을 영화 산업에서 그 자신을 분리시켜 떼내기를 원해. 즉 영화 안에 이제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get away 도망갈 수가 없었다. 그의 다른 활동들로부터는 도망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다른 활동이 뭔지는 모르죠. 문맥이 없으니까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은퇴하다는 건 의역을 한 겁니다. 지금 은퇴하는 거는 그 자신을 몸에서 떼내는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걸 안 하는 거니까 은퇴하다 즉 retire의 의미가 되길 수 있겠지요. retire from 뭐뭐로부터 은퇴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시계수는 격리하다. 지금 이제 실시간 현장 수업에서는 전자칠판을 못 쓰고 있어요. 도입을 곧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전자칠판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은 선명하고 더 액티브한 수업이 가능하지요. 네. 스케이트는 격리하다, 분리시키다.
슬래시는 뭐야, 슬래시? 슬래시는 자르다, 줄이다 이런 뜻이고, 셔크는 사크다, 샤크다, 피하다고, get away, 도망가다 라는 뜻이겠죠. 이게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르죠. 이것을 유의어라고 그럽니다. 영어에서 절대적 동의어라는 거 없어요. 절대적 동의어. 유의, 얼마나 의미가 유사하냐, 유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뜻이 유사한 경우가 있고, 뜻이 살짝 유사한 경우가 있고,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겠죠, 여러분. 문장이 외워져야 된다고 했어. 기억이 나야 된다고 했어. 배우고 기억이 안 나. 단어도 기억 안 나. 문장도 기억 안 나. 그러면 기억상실증이죠? 해봐요. 시작. Although the actor had hoped to sequester himself in the movie beneath, he could never get away from his other activities.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문장이 외워져야 돼.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풀 줄만 아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를 완전히 처음부터 복원을 해서 해설까지 완벽하게 자기가 쓰고 다까지 쓸 수 있어요. 내가 푼 문제는 거의 다 기억해. 이런 게 있어요. 노벨 문학상 탄 사람 중에 바벨의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면 나는 어제 너 무엇을 했니?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 친구한테 설명하는데 꼬박 하루가 필요했다. 대단하죠. 어제 뭐 했니라고 물어보면 어제 뭐 했니라는 걸 아침부터 일어나 쭉 했던 일을 다 말하기 때문에 꼬박 하루 동안 했던 일을 말하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얘기죠. 완벽한 기억력이죠. 그래서 한번 애우거나 뭐는 겪으면 까먹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놀랍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거죠. 자, 크로니즘은 뭐냐? 친족등용입니다. 친족등용. 여러분이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친족등용. 친족등용이 뭐야? 친척들, 친구들 고용해가지고 쓰는 거죠. 정치인들이. 히파크러스는 위선이죠. 위선. 그다음에 니체는 영역이죠. 영역. 근데 이제 틈새 시장 할 때 틈새 영역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영역이 아니고 틈새 영역. 램펀트도 모르는 단어죠. 만연한, 널리 퍼진, 와이드 스프레드, 커먼 플레이스 이런 거죠. 정치적, 종교적 커뮤니티에서는 여기 아는 표현 나왔네요. 그럼 뭘까? 이게요? 친족 등용이일 수도 있어요. 위선일 수도 있고 얘는 답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은 얘니까 풀었던 거죠. 이렇게. 선생님 뭐라 했어요? 문장이 자연스럽게 안 외워지는 학생들은요. 영어적 어떤 기본 파운데이션이 약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됐어요? 읽기 해석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렇게 위선이 그러면 Hypocrisy is rampant 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communities. 이렇게 읽으시기도 많이 하고 두 번 정도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다시 단어 보세요. 다 정리해놨죠 선생님이. 친족등용, 위선, 틈새 시장 영역, 만연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렇게 되죠. 거꾸로도 해보고 종교적인, 정치적인, 만연한 영역, 위선, 친족등용. 너무나 쉽잖아요. 공부가 이렇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죠? 자, 이렇게 되고, 타겟은 니체 맞게, 그럼 틈새 시장을 공략하다.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럼 문장을 외워보자. 이렇게 되니까 뭐죠? Hypocrisy is rampant in the political and religious communities.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가 하루에 문장이 30개씩만 쌓이더라도, 하루에 30개만 쌓이면은, 자, 하루에 30개야. 1년에 300일로 그냥 따져볼게요. 하루에 30개, 300개. 그러면, 9,000개죠. 10,000개 정도가 쌓이는 거잖아요. 10,000개. 그쵸? 만년설이 쌓이는 거야.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 또는 부대통령은 계속했다 부인하는 것을, 남편 하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거예요. 비인발브된 수거죠. 관련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계속했다. 이런 얘기죠. 자, 말 펑션은 뭐야? 펑션이 기능인데 말은 bad, 나쁘다라는 얘기야. 나쁘게 기능하는 거니까 기능 장애가 되겠고요. 피스는 행하다, do의 뜻이야, do. 근데 나쁘게 행하는 거니까 불법 행위란 뜻이 되겠고요. 뉴트리션은 영양인데 말이 나쁜 영양실조가 되겠죠. 영양실조.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결심했다, 플리는 도망가다. 발음이 비슷한 게 있죠. 이 플리는 도망가다고. 이 벼룩시장이라고요. 플리마켓이라고 있죠. 발음은 똑같습니다. 플리. 이건 벼룩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플리는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벼룩이 도망가는 거죠. 그 나라로부터 도망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네요. 해결됐죠. 선생님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해석 한번 하시고 The Vice President continued to deny being involved in malfeasance and decided to flee from the country.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문법적인 포인트. 여기서 선생님이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는 뻔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continue 뒤에는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돼. 그러니까 to deny도 되고 denying도 되는 거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내봤자 영향거리가 없어요. 근데 deny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deny라는 단어가 있고 deny가 있고 ref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refuse는 거절하다는 뜻이고 deny는 부인하다는 뜻이에요. 써볼게요. 부인하다. 이건 거절하다. 그러면 부인하다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refuse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거절하다.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영화 보러 가는 것을 거절했다. 영화 보러 갈 것을 거절한 거니까 그렇죠. 미래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refuse는 미래의 사실을 나타내는구나. 그럼 미래의 사실을 나타내면 투부정사 쓰는 거죠. 그럼 동명사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거든요. 자, 여기 정리해 보면 그럼 부인했다. 너 어제 영화관 갔어 안 갔어? 안 갔는데요? 안 갔는데요? 안 갔다고 그는 부인했다. 영화 보러 갔던 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뭐 했던 것을 부인하다니까 그렇죠. 과거를 부인하는 거고 과거를 부인하는 것은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응용 문제 들어가 보시면 remember도 있죠. remember. 기억하다죠. 자, forget. 잊어버리다죠. 있거나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오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 투부정사는 미래요. 동명사 뭐뭐 했던 것을 잃어버리다.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동명사는 과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이해 가세요? 자, 들어갑니다. deny는 뭐죠? deny는 부정하다죠. refuse는 거절하다죠. be involved in은 involve onself라고 했습니다. 뭐뭐에 관련되다. be engaged in하고 같아요. malfunction은 기능장애, 불법 행위, 영양실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우시고 돌아서 풀리는 도망가다고요. feasible은 행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행할 수 있는. plausible은 그럴듯한, 실행할 수 있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실행하는 게 feas가 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malfeasance는 불법 행위 이렇게 된다 그랬죠. 할만하시나요? 자, 애워보자. 애워져야 된다. 결국은 영어의 모든 문장이 애워져서 내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 내 영어가 빅데이터가 생기는 거야. 영어에 대한.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문법도 풀고 독해도 하고 듣기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스피킹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하는 거야. 뭐가 있어야 사용해요. 이게 들어있어야지 이걸 꺼내서 쓸 거 아닙니까?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인풋 언어라고 그러는데 인풋 언어가 완벽하게 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스피킹 라이팅 여러분 많이 하고 중요했을 텐데 인풋이 많이 들어갈수록 스피킹 라이팅은 아웃풋이니까 컵에다가 물을 많이 부어봐. 조금 부으면 안 나오지만 막 부어봐. 그러면 흘러넘치잖아. 그래서 인풋 양이 인풋을 100을 하면 아웃풋은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을 만을 하면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풋이 많아야 돼. 자연스러운 흘러넘침. 그것이 영어의 완성인 거야. 다시 가볼게요. 시작. The vice president continued to deny being involved in malfeasance and decided to flee from the country. 이렇게 되겠죠. 되잖아요? 되죠? 되지? 여러분은 꿀떼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 뇌에 또는 영어에 관련돼서 수학은 잘할 수도 있어요. 말펑션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능장애를 고쳐야지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이 고쳐줄 거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는 비판받았다. 이유의 포라고 그래요. 이유. 뭐 때문에 이런 얘기죠. 감사하다 할 때도 thank you 이렇게 쓰죠. 너에게 감사한다. 포. 뭐뭐에 대해서 뭐뭐 때문에 너한테 감사하는 거죠. 이유의 포라고 그런다. 전치사. 이유의 포. 자, 그 시인은 비판받았습니다. be laden with 또 모른다 나왔죠. be filled with죠. 그 시인은 비판받았습니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filled는 with를 쓰지만 full을 쓰게 되면 of를 써야 되죠. 그죠? 이렇게 달라지죠. 성적인 뭐뭐로 이렇게 되죠. 빗대어 하는 말, 인누엔도가 빗대어 하는 말이고요. 자고는 전문 용어예요. 텀이 용어란 뜻이 있는데요. 여기 프로페셔널 텀이죠.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용어가 바로 자곤이죠. 전문적인 용어. 유포미즘은 완곡어법이죠. 완곡하게 얘기하는 것을 완곡어법이라고 그러죠. 너 배가 왜 이렇게 돼지처럼 나왔냐 이렇게 안 하고 너는 베들레헴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죠? 완곡어법이라고 합니다. 넌 생긴 게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얼굴은 프리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워졌나요? 읽어보면서 The poem was criticized for being laden with sexual innuendo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는 이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됐겠죠. 그러면 단어 보자요. 갑니다. 뭐야? criticize 비난하다, 뭐뭐로 가득 차다, be full of, be filled with, be crowded 다 동의어예요. 유포미즘 완고보법이고 인누엔도는 뭐죠? 빗대어 하는 말이고 자고는 프로페셔널 텀이라고 그랬죠? 전문적인 용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텀이에요. 텀, 티센 텀 답을 써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해볼까요? 기억나나요? 시작. 그렇죠? criticized for being laden with sexual innuendos 이렇게 했죠. 외워지는 거죠. 이제 어떤 문사람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단문만 하는 게 기가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뭘 만들어? 하나의 패시지를 만드는 거고 그 패시지가 모여서 장문의 글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문장이 제대로 안 되는데 패시지가 되겠습니까? 패시지가 되고 큰 챕터가 다 이해가 되겠냐고요. 건물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건물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이지 벽돌 하나가 부실부실한데 건물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해? 벽돌이 부서지기 시작하면 끝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분 단어 하나하나 섬세하게 음소라고 그러잖아요. 음소, 음소까지 하나하나 정확해야지 완벽해지는 영어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저징 프롬 요것도 들어갈게요. 이제 배울 게 사실은 좀 많습니다. 이 분사구문이잖아요. 분사구문.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분사구문과 실제로 나온 분사구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if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이걸 이제 주절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절과 부사절이 나올 때 이 부사절을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다 ing 붙여서 만드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동사가 수동태일 때는 BPP일 것이고 이것이 being PP가 되겠죠. 다시 being이 생략되면 과거분사 구문이 나오죠. 그래서 현재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분사 구문도 오고 과거분사 구문도 오니까 이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분사 구문 나중에 특강을 할 거고 일단 기본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주어는 같을 때 일치하는 거야. S1과 S2가 같을 때만 일치하는 거야. 다르면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돼.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쓰거나 그냥 명사를 그대로 놔두면 두 가지 방법이 다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은 여러분이 보시면 저징 프롬이니까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뒷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이디지댓 강조용법, 이디지댓 가주 진주어용법이야. 그럼 이디지댓 가주 진주어용법이 되면 이건 허사니까 빼주고 대절이 나오고 대절에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thesis,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단어는 논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모르고 독해가 안 되면 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논문이죠. 그 논문이 주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도 주어가 그 논문이어야 돼. 그럼 그 논문이 불일치죠? 불일치, 불협화음 이런 얘기야. 그것의 논리의 불일치, 불협화음으로부터 판단돼요. 논문이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징이 하는 게 아니고 판단되는 거니까 저지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밑줄을 치고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이 중에 베스트 앤서를 고르면 쉬워요. 근데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까리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리까리 하니까 헷갈려서 하나 걸었는데 재수없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실력이 약해서 틀린 거야. 재수없어 틀린 거야. 수학은 풀다가 선생님이 얘기해. 수학은 풀다가 자기가 틀린 걸 알아. 계산이 막혔거나 공식이 안 되거나 논리적 추론 전개가 안 돼. 그래서 답이 안 나와. 그럼 내가 틀린 걸 알아. 그러니까 수학은 무지 어려워.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 쓰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답을 골라놓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영어는 시험 보고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쓴 것이 답이기를 하고 기도해. 그리고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이 아마 답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시험 보고도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 아마 잘 봤을 거라는 착각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What is the problem? 문제점은 뭐냐? 수학도 안 좋게 나오고 영어도 안 좋게 나오고 원하는 점수가 둘 다 안 나와. 이런 문제가 똑같다는 거야. 근데 데미지는 수학이 더 세게 느껴. 임팩트를.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 집중해. 그런데 여러분은 특목고야. 특목고 중에서도 외국어 고등학교야. 그럼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뭐야? 외국어 뭐야? 이게 수학이야, 과학이야, 사탐이야. 외국어
영어하고 전공어를 잘해야 돼. 영어하고 전공어를 못하면 게임 끝이야. 전공어 영어가 4, 5야 막. 수학 1등급이야. 과학 1등급이야. 사탑 1등급이야. 이거 영어대 와도 못 가. 근데 반대로 영어하고 전공어가 1과 2를 달려. 1, 2를 달려. 1, 2 있네. 그죠? 1, 2를 달려. 근데 나머지가 좀 3, 4로 조금 밀려. 이렇게 돼도 서울대나 연고대를 갈 수가 있어요. 서울대나 연고대를 갈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공 적합성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 근데 수학이나 중국어나 일본어가 좀 스페인어가 있는데 불어가 있는데 딸려. 이게 하나가 살짝 딸릴 수는 있는데 수학을 잘해. 그러면 이걸 봐줄 거냐 이거야. 여러분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문과 갈 거잖아. 수학 잘하는 거 문과에서 많이 좋아할까? 그걸 생각해 봐야지. 자기소개서 쓸 때 뭐라고 쓸 건데? 면접할 때 뭐라고 쓸 건데? 뭐라고 얘기할 건데? 면접에서 심화 면접이 나옵니다. 물론 수리 개념이 들어가요. 면접을 할 때 지문이 보통 세 종류 나오고 고전문 나오고 현대문 나오고 영어 지문 나오고 그다음에 수리적인 추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A, B, C를 통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또는 통계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 A에 적용했을 때 해가지고 이것들의 상호 역학관계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얘하고는 일치관계가 되고 얘하고는 마이너스로 반대관계가 되고 얘가 뭐 통합적 역할을 하고 그럴 때 이것들의 관계를 각각 요약하고 얘의 관점에서 얘를 분석하라 또는 얘의 관점에서 얘를 비판하라 이런 식으로 상호 역학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현재에도 논술에서 많이 나왔었고 이 논술이 뭐가 된다는 거야? 심화되면 논술 전형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영역의 학종이든 수시든 뭐든 간에 전형에 상관없이 뭐가 면접이 심층 면접으로 바뀌어. 그러면 심층 면접에서 간접적으로 구술로 보는 게 아니고 필기시험으로 보여주고 15분, 20분 시간을 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논술보다 더 어렵지. 논술은 주고 90분 정도 주니까 생각을 써보고 정리할 수가 있어. 머릿속만 잘 들어가면 말빨이 좀 딸리는 애도 어떻게 커버가 돼, 글로. 근데 구술은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나. 5분, 10분 안에. 그러면 자 A가 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B는 A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문이 영어야, 대부분. 센 영어 지문을 주겠죠. 아주 본고사식으로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봐봐. 이것도 몰라.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럼 몰라. 그럼 문제를 못 풀잖아. 그 논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답을 몰라. 아무 말도 못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전형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기본적으로 잘하는 애는 다 잘해. 내신을 잘하는 애는 당연히 수능 잘해. 수능 잘하는 애, 내신 잘하고 수능 잘하고 얘네는 면접을 해도 잘해. 논술을 해도 잘해. 전반적으로 다 잘해.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서울대를 붙는 애는 선거를 보면 6장의 이제 원서 값을 카드를 쓰는데 입학 원서를 쓰는데 6장을 쓰게 되면 서울대 붙은 애는 연고대 전형을 다 붙어. 연대 2개, 고대 2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서강대나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요. 등록고에 대한 전반적으로. 근데 서울대 붙은 애는 다 붙어. 근데 연대나 고대 붙은 애들은 당연히 서성한 다 붙어. 서성한. 대부분 이래. 입시들을 보면 이 전형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 전형에서 약한 애를 여기서 받아 먹어야지 라고 입학처에서 다 정책을 짜놨죠. 그래서 서울대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데가 있고 연대 친화적인 데 있고 고대 친화적인 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학수의 맥은 흘러. 그 맥이 같아. 그래야지 여기서 떨어진 거 여기서 받아먹고 여기서 떨어진 거 여기서 받아먹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해요. 서울대 붙은 애는 거의 주르르르르 다 붙어요. 물론 연대 붙은 애가 고대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같은 등급에서는 장점이 있고 나의 약점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전형에 따라 조금씩 그렇죠? 내신 강한 애가 있고 다른 스펙이 강한 애가 있고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렇지만 이런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됐고요. 나머지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 왔어. 논문이 주어야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그럼 논문이 주어야 논문이 판단돼. 그러니까 저지드로 돼야 된다. 이러해서 착각이 되고 오류가 나온다는 거야. 불일치야, 논리야. 그것의 논리의 불일치로부터 판단하자면 그것은 명백하다 이런 뜻이야. 이것도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appear라는 단어가 있죠. appear는 나타나다는 단어고 자동사네요. disappear 그러면 사라지라는 뜻이고 reappear 그러면 재등장하다는 뜻이 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과거분사나 수동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다, 사라지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에서 appearan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사인데 그럼 이 뜻이 외모나 출현이라는 뜻이 돼요. 외모나 출현.
근데 appear가 나타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야. appear 뒤에 투부정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seem 투부정사하고 같아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니까 여기서 형용사가 파생된 게 바로 apparent야. 그래서 apparent는 나타나는 거니까 명백한이라는 뜻이 나와. 명백한, obvious, clear라는 뜻이 되겠죠. 명백한. 그런데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무슨 뜻이 돼요? 외견상으로는 겉보기에는 이런 뜻이야. 겉보기에는 그는 똑똑해 보인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 거니까 실제는 똑똑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다. 그래서 apparently 명백히가 되는데 이게 명백히가 되면 맞죠? 그 진술이. 근데 외견상으로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 돼요. 겉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한번 볼게요. 실제 수능이나 탭스나 이런 데 나왔던 단어거든요. The war was over. 그럼 전쟁은 끝났다는 거죠. apparently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그 전쟁은 명백하게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외견상으로 seemingly 겉보기에는 이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끝났다 그러면 실제로는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겠죠. 단락상. 이런 식으로 한 단어가 글의 문맥이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어부터 섬세하게 공부가 돼야 되는 것이지 드문드문하고 적당히 하고 이 정도면 내가 뭐 한 2, 3등급 받겠지 이렇게 하면 5등급, 6등급 받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할게요. 아까 계속 선생님이 이제 관련된 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분사구문에서 주어가 다를 때 이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이 문장은 if we judge 이렇게 나오는 문장입니다. from 우리가 뭐뭐로부터 판단해 보자면 그 논문은 쓰여졌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의 불일치거든요. 마이너스 단어죠. 논리의 불일치로부터 판단해 보자면 그 논문은 쓰여졌다. 그럼 좋은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그렇죠. 나쁜 방법으로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논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고수하는 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일관된 이라는 뜻이고 얘는 되는 대로의 막 이런 얘기거든요. 임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방법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죠. 랜덤이죠. 임의대로 막 쓰여졌다 이렇게 된 거죠. 제멋대로 방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 주어하고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 주어는 생략된 거죠?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왜 생략이 됐냐면요. 일반 주어라서 그래요. 주어가 일반 주어는 독립분사구문에서 또 하나가 붙어요. 무인칭. 무인칭이라는 게 뭐야? 특별한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라 비인칭이 또 있지만 무인칭이라는 건 일반 주어를 무인칭이라는 말로 만들어 놓은 거야. 문법학자들이. 그래서 원래는 일반 주어 독립분사구문을 해야 되는데 말을 어렵게 만들어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일반 주어, 주어가 같을 때 생략되지만 일반 주어일 때도 생략되죠. 수동태에서 by, us, by, them 생략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judging from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배웠죠? frankly speaking 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frank가 솔직한 이죠. 그래서 frank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generally speaking.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면 strictly speaking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니까 if 뭐뭐 하자면 we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speak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rankly, honestly, strictly, generally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야 되고 여기서 또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안 배웠을 거야. 부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왜 부사가 앞에 올라왔지? 라는 거죠.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수거니까요. 관용적 용법이야. 이디엄이야. 에어란 말이야.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원리가 없이 암기를 하게 되는 것만큼 무식한 건 없어요. 절대 노력하거나 이해가 안 될 때만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문법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수고를 해오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부사가 여기 오는 거잖아요. 달리다 그럼 run fast잖아. get up early 뒤에 오잖아. 동사가 오고 부사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부사가 오고 자동사일 땐 동사가 오고 목적어 없겠죠. 부사가 오고 동사 뒤에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동사 자리 다음에 부사 자리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동사와 부사 자리가 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을 적용을 하죠. 이렇게 죽이고 ing가 되죠. 그럼 ing,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 패밀리야. 형용사가 된 거야. 그러면 형용사잖아. kind잖아. 그럼 매우 친절한. 그럼 여러분 여기다 kind very야? very kind야. 그렇죠? very kind잖아.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말은 앞에서 수식하는 거야. 길 때는 뒤에 수식하지만 혼자일 때는 앞에서 수식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사일 때는 부사가 여기 왔지만 이 동사가 뭐가 된 거야? 분사, 형용사가 된 거야. 그러면 형용사가 되면 얘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는 앞에서 수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들이 앞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원리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고 한다고 했지만 잘못 배웠거나 또 부분적으로 배운 진실이 너무나 많다. 근데 특목고에서는 그게 시험 문제를 워낙 어렵게 내고 학교 선생님들이 공인 영어를 넘어서는, 내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영외고뿐만 아니라 7,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다 국제학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대학,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의 명문대학으로 해외 명문대학을 입학하는 국제반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반의 명성이 하늘을 찔렸죠. 대원외고 민사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제반이 싹 없어졌잖아요. 근데 국제반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다 지금 현재 특목고는 주로 사립이니까 다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럼 이분들은 SAT나 GRE까지 다 강의하고, GRE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대학 가려면 대학 시험이고 대학원 시험이거든요. 대학 가려면 SAT까지는 공부를 하고 다 시켰던 선생님들이야. 이 대치동에서 잘났다고 날고 긴다는 선생님들이 다 SAT나 GRE까지 강의했던 선생님들이 아니잖아. 다 어디야? 메가스터디라든지 대성이라든지 청솔이라든지 다 어떤 선생님이야? 수능학원이잖아. 재수학원 선생님들이잖아. 재수학원 선생님들은 수능 가르치잖아. 그쵸?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좀, 뭐, 대성 이런 데서 좀 강의 좀 한다고 해서 특목고 와서 강의하면, 특목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수능 레벨보다 2레벨 정도 위인 레벨이에요. 수능 선생님들이 캐파가 안 돼. 선생님 알겠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을 담당한 선생님은 물론 공인영어 탭스 20년 해왔고, SAT, GRE도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죠. 인강도 제작하고 있고. 선생님한테 배우면 제일 좋겠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어페어런트도 보이지만, 여러분 이제 1학년 내신에서요, 키네틱 무브먼트라는 1학년 2학기 과목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페어런트 무브먼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게 명백한 움직임이 아니고요. 무브먼트. 선생님은 이제 필기는 말하는 것에 그냥 장식적인 의미로 쓰는 거니까 무브먼트. 그러면 명백한 움직임이 아니고 외견상의 움직임이야. 실제는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일루전을 일으키는 그런 예술 작품을 우리가 어페어런트 무브먼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밑줄 치고 이 어페어런트의 의미로 쓰인 영어 데피니션을 요발한 것, 또는 이거와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명백한으로 고르면 그냥 끝. 틀린 거잖아. 자, this is는 논문이라는 뜻이고, 어드히어런트는 신봉자, 지키는, 고수하는 이런 뜻이고, 얘는 응집력 있는, 일관성 있는, 동의어죠. 일관성 있는. 해패저드는 되는 대로의, 임의적인이라는 뜻이고, 동의어가 있지롱, 동의어가 뭐지롱, 랜덤이라는 단어가 있죠. 임의적인, 이렇게 되죠. 그럼 됐고, 이제 여러분이 외워졌나? 라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외워졌어요? 한번 볼까요? 시간도 좀 체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었죠. 해볼게요. 시작. Judging from the incongruity of its logic, it is apparent that the thesis has been written in a haphazard way. 이렇게 되겠죠. 외워졌나요? 다시 해봐요. 시작.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외워지는 거죠. 자, 선생님 단어 외우는 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거나 단어가 힘들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단어를 가지고 생단을 외우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맥에서 단어를 익혀주면요, 그 단어의 유스지나 단어의 감도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 감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외워지는 것도 빨리 외워지지만 한 번 외워지면 오랫동안 내 걸로 남아있습니다. 잘 안 까먹습니다. 몸으로 익힌다 그러죠. 우리가 자전거 타거나 뭐 하는 건 몸으로 익힌 거잖아요. 몸으로 익힌 건 내가 자전거를 한 2, 3년 안 탔어요. 초등학교 때 많이 타다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서 희한하게 자전거 잘 타지죠.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는 건 바로 이 몸으로 감각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석하시고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 읽는 소리가 메아리를 쳐서 공명이 되고 뇌도 울리고 내 심장도 울리고 한 세포 하나하나를 다 울려가면서 내 몸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은 찌르면 아우치 그러고 에이 갓댐 뭐 갓댐 이런 막 욕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이샹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모국어화된 몸에 살아있는 상황이 되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What the hell 이런 표현도 나오고, 네, son of a bitch 이런 말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감각 영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까먹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신이라는 게요. 배우면 배우기 딱 시작해서 한 6주 정도 끝나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6주에서 8주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6주와 8주 사이에 시험을 보게 되면 첫 주에 배웠던 거가 6주, 8주 사이에 배웠던 게 집약돼 가지고 시험에서 1시간 내에 결판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기억이 나가지고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막 들리고 환청도 들리고 막 이렇게 했었지 여기 어디 교과서 여기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기억이 나서 문제를 잘 풀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말하지만 강의하고 훌륭하다는 선생님이 많지만 여러분의 영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어도 외워지고 문장도 외워지고 이런 체계적인 어학 과정을 이끌어가면서 영어를 만들어주고 완성해주는 강의는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점수 대부분 다 잘 나와요.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원래 이제 한영어고 내신 한 15년 이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원장님 자녀들도 선생님이 가르쳤고 다 했었는데 다 서울대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신이나 이런 공부를 하고 이 공부가 대학으로 이어져야 돼요. 대학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대학에서 우수 학생이 돼가지고 인증시험으로 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영외고 교과 과정이요. 실용영어 중심이 굉장히 셉니다.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서울대 1년 지금 대학교 2학년인가 된 선배 중에 보면 한영외고 교과 과정을 탭스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시험을 봤는데 탭스 만점을 맞습니다. 전 영역에서. 그러면 한영외고 교과 과정은 탭스에 최적화된 교과 과정이고 반대로 탭스를 잘하면 내신을 너무나 쉽게 딸 수 있는 거죠. 대원외고 학생들도 외대부고 학생들도 탭스를 방학 때 많이 와요. 내신 심화보다는 탭스를 해달라고 많이들 찾아와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신은 기본적으로 세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 센 놈이 이긴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는 센 놈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교과 과정, 여러분들 센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하고 해나가면 분명히 센 놈이 돼서 저 대단한 놈이 있는데 저놈하고 붙으면 죽어. 이런 큰 한방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오늘 첫 시간 수업을 했으니까 끝까지 활기차게 가면서 여러분 1등급, 2등급 돼서 서울대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